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빌스텍스입니다. 저번 편에 이어서 오늘은 대마초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대마초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갈까 하고, 애초에 제가 방송을 시작한 이유도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중 여러분들이 대마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풀고 싶어서 이 방송을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대마초는 환각물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경험자로서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대마초가 환각을 일으켜서 환각 파티를 하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기타 등등 막 그런 문구들을 보면은 정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릴렉스한 그런 치유해지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 환각 상태에 빠지진 않아요. 환각이라고 하면은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고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들인데, 대마초를 피고 보이지 않는 거를 보고 갑자기 여기서 와 코끼리가 나타났어 이런 거 없고요. 야 누가 지금 나한테 말을 걸고 있어 이런 거 없고, 느끼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는 그런 환각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LSD나 머쉬룸, 케타민 이런 약품들은, 이런 약물들은 환각이 있죠. 확실히. 근데 대마초에는 환각이 없습니다. 댓글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마초가 합법화되고 나면은 경제인구 감소, 생산성 감소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친구들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면서 대마초 피면서 높은 연봉 받고 일 잘 하고 있고요. 티셔츠 만드는 사장님은 회사 사무실에 조그만 봉 가져다 놓고 일하시면서 이렇게 피면서 굉장히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매출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우선 중요한 거는 인디카가 있고 사티바가 있어요, 대마초에는. 근데 인디카는 몸으로 오는 하이고 이제 좀 더 수면에 도움이 돼요. 몸이 이렇게 처지고 눈이 풀리고 하고 릴렉스 되는 느낌이 있고, 사티바는 머리로 오는 하이예요. 좀 더 창의력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고 되게 우울증에도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사티바 같은 경우는 실생활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 둘이 적절히 섞인 하이브리드 정도 존재를 하고요. 그러니 대마초를 피우고 해롱해롱거리고 침 흘리면서 대한민국 생산성이 줄어든다, 경제인구가 감소된다, 이런 허접한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 수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둘째, 대마초는 게이트웨이 드럭이다. 한마디로 관문 이론인데 관문 마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951년도에 등장한 게이트웨이 드럭 관문 이론은 대마초로 시작해서 더 강력한 마약으로 넘어간다 이런 논리인데, 70년 동안 대마초 반대 집단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그런 이론이에요. 현재 불법인 대마초가 음지에서 불법으로 판매가 되고 유통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다른 약물도 함께 판매가 되어서 그렇지, 대마초 자체가 다른 약물에 대한 중독성을 더 키우는 그런 약물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이런 블랙마켓을 통해서 거래를 할 때 다양한 약물에 노출이 되는 건 당연해요. 그들은 장사꾼이에요. 구매자의 건강은 신경 쓰지 않아요. 어떤 걸 팔면은 이윤이 더 많이 남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마초를 이만큼 갖고 와서 1kg을 갖고 와서 파는 거랑 코케인을 1kg을 갖고 와서 파는 거랑 이윤이 당연히 코케인이 더 많이 남죠.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은 당연히 대마초를 판매하면서 다른 약까지 권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 유통의 상황에 대해서. 금주령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마피아들이 술을 몰래 유통하면서 제조도 하면서 도수가 더 센 술, 그리고 다른 약물들도 함께 넓게 유통이 되었던 과거의 실수를 또 반복하면 안 되겠죠. 우선 중독성이 더 강한 약물을 접하기 전에 처음 접하는 약물은 대마초가 아니라 술, 담배인 경우가 더 많아요. 만약 대마초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약물이어서 금지되어야 된다면 술, 담배가 먼저 금지가 되든지 적어도 함께 금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설명글에 자료의 출처 링크를 올려둘게요.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근데 영어예요. 그리고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이 중독성이 있는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자료 링크 걸어둘게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선 이런 얘기를 해요. 마약 투약자 70에서 80%를 줄이는 방법은 대마초를 합법화시키는 것이다. 그럼 좋습니다. 술, 담배, 대마초가 관문마약이라고 쳐볼게요. 미국에서 대마초를 경험해 본 사람들의 수가 8,200만 명이라는데 헤로인 투약자는 100만 명이래요. 만약 대마초가 진짜 관문마약이라면 헤로인 투약자 수가 훨씬 높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8천만 명이면 대마초 흡연자가 8천만 명이면 적어도 헤로인 사용자가 1,000만 명, 2천만 명 정도는 돼야 대마초가 관문마약으로 본분을 다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마초 관문마약이 되려면 좀 더 분발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대마초는 관문마약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exit drug, 탈출구 마약이라는 연구도 있어요. 알코올 중독, 헤로인, 필로폰, 약물 중독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도 아래 자료 링크를 또 첨부할게요. 2개 있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겁니다. 슈랭크 박사는 대마초를 크랙 코케인이나 아편을 끊으려는 환자들에게 디톡스와 유지요법으로 썼다. 50명 정도 이 요법으로 치료했다. 대마초는 고통 완화와 다른 건강 문제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그들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해준다. 헤로인은 의사결정, 인식, 그리고 행복감을 담당하는 글루타메이, 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을 손상시킨다. 프루드 씨는 카나비디올이 헤로인에 인한 글루타메이트 전달 물질 손상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또 헤로인으로 생산된 카나비디올 수용체들도 역시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고 무드에 영향을 끼치며 불안장애, 우울증 치료제로도 쓰이는 세로토닌의 시스템도 활성화시킨다고 한다. 크랙 코케인 사용 감소를 위해 일부러 대마초를 소비한 사용자들이 실제로 사용 빈도가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금단 현상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헤로인을 쓰던 사람이 이제 이거는 그분이 말하는 걸 인용하는 거예요. 헤로인을 쓰던 사람이 이제 헤로인 대신 대마초를 사용한다면 그거 자체로도 엄청난 승리입니다. 크랙을 잘못 피면 심장이 멈출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재활치료를 잘 받고 있던 환자 중에 갑자기 죽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재활치료가 그렇게 효과가 좋다면 왜 성공 비율이 5%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충 제 친구가 한글로 번역을 쭉 해준 거를 간단하게 짧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번역기를 돌리시든지 아니면 제가 그 친구가 번역한 거를 어디에 따로 올려놓고 링크를 또 올려놓도록 할게요. 대마초는 관문마약이다. 이런 이론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대마초는 환각물질이다. 이런 인식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대마초에 대한 오해가 더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든 간에 불을 붙여서 폐에다가 넣는 행위가 건강에 좋진 않아요. 그리고 술이 모두를 위한 게 아닌 것처럼 대마초도 모두를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생존에 꼭 필요하지 않은 커피, 술, 담배 이런 기호식품을 섭취해 왔어요. 술, 담배보다 덜 해롭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덜 생기는 대마초는 기호용으로서 인정을 받고 하루빨리 합법화가 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줘야 됩니다. 대마초를 합법화함으로써 걷어들일 엄청난 양의 세수와 새로 창출될 일자리, 그리고 친환경 소재, 의약품으로서의 확대, 다른 마약 사용을 줄이고 재활에 도움을 주는 등등등 대마초 합법화가 가져올 효과는 정말 매우 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 편이 길이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저번에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제 10분 내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말이 그리고 좀 오늘 많이 빨랐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hursday, 저는 대한민국에 대마초가 합법화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서포터분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 분야든 좋습니다. Thursday 움직임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실 분,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혹은 문화적으로 새로운 움직임을 제안하실 분 주저 말고 thursday@atmseoul.com으로 많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Thursday 빌스텍스였습니다.